자, 21번부터 35번까지는 여러분들 문제 1번부터 해서 방금 했던 문제 3번까지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어디에 입력돼 있고 어떻게 줘야 하는지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점은 23점짜리 문제이고요. 그래서 문제가 좀 쉬워요. 문제 쉬운 것보다는 줘야 하는 게 좀 쉬워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거의 뭐 반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 보시는 데는 크게 시간 쫄리거나 그런 건 없을 겁니다. 자, 21번 문제 경비등 송금명세서 조회입니다. 자, 여기서 조회하시면 되고요. 경비등 송금명세서 클릭합니다. 자, 경비등 송금명세서에 반영되는 우리은행 코드 번호 CD를 입력합니다. 자, 은행명 있고요. 코드 번호는 CD에 보시면은 020입니다. 요거 입력하실 때 잘 하셔야 돼요. 020으로 해야 정답이고요. 20 넣으면은 틀려요. 무조건 이 숫자 번호 있는 거 그대로 다 집어넣으셔야 돼요. 020입니다. 그래서 실수하지 마시고. 뭐 1점인데 뭐 실수하는 게 어때요? 하지 마세요. 70점 이상이면은 69점 때문에 떨어진 경우도 생기니까 꼭 그런 변수도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문제 1-1번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22번 현금 출납장 조회입니다. 자, 현금 출납장 클릭합니다. 전표 입력 장부에 있습니다. 자, 4월 한 달 동안 현금 입금액은 얼마인가? 자, 현금 입금액은 4월달 금액만 보려면은 월계를 보셔야 됩니다. 월계. 여기 총계 보시면 안 돼요. 월계만 보시는 거고요. 금액은 1,094만원입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1,094만원이고요. 자, 이 문제는 어느 문제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저교에 적어놨는데 아마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자, 2-1번 문제가 있네. 4월 18일자 입력했던 2-1번에 대한 문제입니다. 타임마링 수표에 대한 문제였죠. 그래서 2-1번에 해당하는 문제가 있어야지만 정확하게 1,094만원이 되는 거고요. 2-1번은 아까 중앙물산 발행 당좌 수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정 과목은 현금으로 처리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1,094만원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23번부터 26번까지는 거래처 원장에서 조회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전표 정보관리에서 거래처 원장 클릭합니다. 자, 3월 말입니다. 23번 국민은행 보통예금 잔액은 얼마인가? 자,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고요. 보통예금 잔액만 찾습니다. 자, 국민은행이고요. 그래서 잔액은 얼마냐면은 366180000입니다. 자, 이 문제는 어떤 문제인지 자, 한번 봅시다. 자, 이 문제입니다. 1-2번에 해당하는 문제. 1억 9,800만원짜리 차변에 있는 문제고요. 이 문제는 이제 토지 처분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처분했을 때 여기 이제 보통예금 돈이 들어오고요. 이 문제는 또 실수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그 블로그에 적어놨겠지만 처분했을 때는 별도의 수수료 비용은 처리하지 않습니다. 단기매매증권 처분도 그렇고 처분했을 때는 별도의 수수료 비용을 처리하진 않아요. 그래서 수수료 비용을 만약에 넣었다라고 하면은 물론 수수료 비용에 대해서만 틀린 걸로 처리가 될 거고요. 금액이 좀 달라지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조의가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보통예금 2-1번까지를 해야지 정확한 잔액 366180000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1-2번에 관련된 문제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자, 24번 문제입니다. 거래처 원장 조회. 자, 4월 말 거래처별 외상 및 출금 잔액으로 옳지 않은 것. 4월 말이고요. 외상 및 출금을 줍니다. 일단 기존에 있는
이제 여기 거래처는 다 지우고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요. 자, 우리가 찾고자 하는 코드 번호를 자,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딱 적혀 있어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코드 번호 체크해 볼게요. 자, 116번 중앙물산입니다. 그 다음에 3150번 기성물산입니다. 그 다음에 4001번 유니전자, 4003번 오투전자, 요거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자, 4개에 대해서 물어보고요. 매상매출금 잔액으로 옳지 않은 걸로 찾습니다. 자, 잔액이고요. 자, 중앙물산은 2850 맞습니다. 기성물산은 1100만원 맞습니다. 유니전자는 550만원 맞습니다. 오투전자 231만원 맞습니다. 그러면 정답 몇 번이냐?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분명히 실수한 게 존재할 거예요. 자, 거래처별 매상매출금 잔액으로 옳은 거 2850. 여기서 하면 됐죠. 기성물산입니다. 정답은 1억 1000인데 1100만원으로 지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선생님 이 부분 왜 놓쳤죠? 라고 생각해보면은 금액이 1억 1000만원하고 1100만원하고 이게 그 비슷한 이제 값이 이제 나온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집중력이 좀 흐려지면은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착각을 일으킨 점이고요.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하시면 되고요. 그럼 관련된 문제를 한번 볼까요? 중앙물산은 2-1번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아까 그 매상매출금 나머지 금액 입력했던 2-1번에 해당하는 문제고, 그 다음에 기성물산에 대한 문제는 입력한 내역은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문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니전자는 이것도 우리가 입력한 내용이 존재하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오투전자도 제가 입력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앙물산이 정확하게 맞음으로써 정답은 기성물산이 틀렸다라는 걸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5번 문제입니다. 자, 6월 말 기남전자 4004입니다. 외상매출금 잔액은 얼마인가? 자, 1월 1일부터 6월 말이고요. 외상매출금이고 코드는 4004 기남전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얼마냐면은 2156만원이고요. 잔액이. 자, 한번 볼까요? 이 문제는 아까 2-2번에 해당하는 문제, 아까 그 2% 할인을 적용하는 전자생산서 발행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전기밥솥 2-2번에 해당하는 문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력 하나하나 한 개 다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자 26번입니다. 9월 말 롯데카드의 미지급금 잔액은 얼마냐? 자, 1월 1일부터 9월 말 롯데카드 미지급금입니다. 253번이고요. 99601, 9960. 자, 얼마냐면은 잔액은 310만원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카드 불공제 2-3번에 해당하는 문제고요.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해야 될 사항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자본적 지출을 했는 문제고요. 그래서 계정 과목은 차량 운반구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수선비로 처리하시면 틀려요. 그래서 자본적 지출, 차량 운반구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2-3번에 해당하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 27번 문제. 자, 1월계표에서 조회합니다. 자, 1월계표 클릭합니다. 자, 27번 문제입니다. 1사분기 원재료 증가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원재료 증가액 얼마입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1억 964만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1억 964만원에 대한 내역이 어떤 거냐면은 여기 항의할 수 있네. 번개 화물 매입자 부담하는 운반비니까 원재료에 포함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문제 1-1번에 해당하는 문제. 그래서 요거를 포함해야지 정확한 값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1-1번을 만약에 뭐 운반비 넣었다 그러면은 틀립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28번부터 29번까지는 손익계산서에서 조회합니다. 자, 여러분 손익계산서 클릭합니다. 자, 손익계산서는 12월달로 조회합니다. 자, 28번입니다. 단기 수수료 비용은 얼마인가? 입니다. 판관비 수수료 비용입니다. 자, 얼마냐면은 5965000입니다. 수수료 비용은 5965000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문제가 어떤 문제 형태로 나왔냐면은 자, 요거 2-4번에 해당하는 문제, 공제 취소에 대한 문제고요. 요 4만원이 포함이 돼 있어야 돼요. 난이도는 좀 있는 문제고요. 그래서 요거는 2-4번 해당하는 문제고요. 사실 이 수수료 비용 가지고 문제를 많이 틀릴 수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아까 토지 처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그런 문제에서 수수료 비용 넣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넣었을 때도 금액 틀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앞부분이 틀리면은 뒷부분도 같이 틀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주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4번 공제 취소에 대한 부분도 포함을 해서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29번입니다. 손익계산서의 영업외 비용은 얼마인가? 입니다. 영업외 비용은 밑에 있어요. 얼마냐면은 1453만 2천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영업의 비용은 자, 이자 비용, 재고자산, 감모 손실, 잡손실인데 요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고자산, 감모 손실. 아까 원재료의 비정상감모 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고요. 요거를 포함해야지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 4-2번 원재료에 대한 비정상 감모 손실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입력했던 거에 전부 다 포함돼서 조회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30번, 31번은 학계잔액 시산표 조회에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학계잔액 시산표를 보는 것보다는 총계정 원장으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30번과 31번은 총계정 원장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총계정 원장 클릭합니다. 자, 일별로 클릭해서 하도록 할게요. 자, 30번 문제입니다. 3월 말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퇴직급여 충당부채 295번입니다. 자, 얼마냐면은 3,200만원입니다. 자, 이 문제는 퇴직연금 운용자산에 대한 문제고요. 퇴사를 했기 때문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대변을 가면서 신효단지에 모셔놓은 퇴직급여 충당부채도 같이 차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감한 후에 이제 금액은 3,200만원. 문제는 1-3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있죠? 1-3번. 요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계속해서 31번 문제입니다. 9월 말 미지급금 잔액은 얼마입니까? 자, 9월 말 미지급금 잔액은 얼마냐면은 요쪽에 이제 보면 돼요. 67807,900입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67807,900. 이렇게 되고요. 67807,900인데 자, 컨설팅 수수료, 나이스 회계법인, 요거는 이제 예시하는 문제고, 미지급금 첫눈 문제를 제가 일일이 다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날짜별로 요렇게 해서 다시 조회를 해볼게요. 자, 9월 말까지 조회한 거 보니까, 여기 있다. 용인기계랑, 드림모터스랑, 롯데카드 다 미지급금 처리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2-3번에 해당하는 문제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세 개가 다 미지급금 잔액이 돼 있어야지 정확한 잔액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67807,900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2-3, 2-3, 2-3 이렇게. 자, 그 다음 32번부터 35번까지는 재무상태표에서 조회하겠습니다. 자, 재무상태표 클릭합니다. 자, 재무상태표에 조회했는데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12월 말입니다.
자, 12월 말 소모품 잔액은 얼마인가? 소모품이 재고자산으로 지급이 돼 있어가지고 소모품 여기에 보시면 돼요. 자, 얼마냐면은 20만원입니다. 자, 이 문제는 문제 4-1번에 해당하는 문제고요. 요거는 당시 이제 구입했을 때 100만원이고요. 사용을 이제 80만원만큼 했으니까 미사용된 금액만큼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20만원.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3번입니다. 12월 말 토지 금액은 얼마냐? 자, 토지 금액은 요 문제 2억 5,300입니다. 아까 처분에 있는 문제 있죠? 그거 빼고 2억 5,300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1-2번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문제가 관련 안 돼 있는 문제가 없어요. 지금 다 관련돼 있는 문제고, 그 다음에 기말 원재료 재고액은 얼마냐? 자, 원재료 재고자산이 있습니다. 기말 원재료 재고액은 450만원입니다. 요거 감모 손실 빼고 난 후에 아까 재고 수량이 450개였고 실제 수량이죠. 없는 걸 넣으면 안 돼요. 거기에 이제 만원의 단가가 있었으니까 450만원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원재료 금액은 얼마냐면은 문제 4-2번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450만원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35번 문제입니다. 이익 잉여금 처분계산서 잔액으로 오르는 것. 여기 있죠. 미처분 이익 잉여금. 요거에 대한 문제이고요. 금액이 100% 맞으면 좋으려면 이거는 뭐 전부 금액이 다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정확히 나오는데 얼마냐면은 399-338-9371입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만약에 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근사치를 찾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요거에 3번으로 정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